제가 맨날 공부하시라고 해서 부담되시죠? 수업만 일단 열심히 들으세요. 12, 12월 달은. 1, 2월 달은 조금씩. 매일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몇 시간 해야 될까? 하루에 1시간 하기도 힘들죠. 집에 가셔서. 1시간 하기도. 해야지 마음만 먹고 1시간 집중해서 공부하기도 힘이 들어요. 11, 12월 달에 그냥 듣기만 하시고 입문과정이니까 1월 달부터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참 힘든 시험이에요. 그렇죠? 공부를 시작했다가 중도 탈락하시는 비율이 30%가 넘어요. 중도 탈락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 시험에 응시 안 하는 분들. 올해 같은 경우도 응시 안 한 비율이 30%가 넘어요. 10명이 접수했는데 3명이 안 오는 거야, 심정을. 그 다음에 합격자 평균은 한 65점대입니다. 합격자들 점수 평균대가 65점이 조금 안 돼요. 근데 떨어진 분들의 평균이 30점대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하는 분과 아예 포기한 분들 이렇게 나뉘어요. 중간에 어중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1월 달을 되면 이제 마음을 다지세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할까? 빡세게 할까? 빡세게 해야죠. 이거 하는 거. 더군다나 이제 내년 후년에 대선이 있죠. 내년엔 총선이 있고 후년엔 대선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거철만 되면 돈이 돌지요. 어떻게든. 부동산이 지금도 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더 올라갈 거예요. 못 잡아요. 선거철에는. 그러니까 빨리 자격증을 따가지고 한 1, 2년 바짝 벌어야 돼요. 네? 이건 그래요. 이거 바짝 벌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 쫙 이렇게 여유 있게. 뭐 경기 어렵다 하지만 또 하시는 분들은 잘하세요. 제가 아는 분들도 바빠가지고 막 2군데 막 부산에 하나, 세종시 하나 막 2군데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서로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저도 지금 이제 해볼까? 그런 생각이. 이제 나도 사무실 하나 해가지고 좀 연합해서 합격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제 강의 듣고, 그렇죠? 서로 믿고 이렇게 한번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 거대한 꿈은 꾸고 있으나 아직 실행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말로만 해볼까? 네?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싸우고 그래요. 또 돈 갖고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믿을 만한 분들끼리 쫙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도 장악하고 말이지만 아이고 참. 그래서 지난주에 합격자 모임 갔더니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해볼까? 제가 이게 겉으로는 멀쩡하죠. 그쵸?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제 이게 한 해 한 해 제가 제 몸 같지 않아요. 강의할 때 보면. 거기다가 하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가지고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전신 MRI를 한번 찍었어요. 허리 나가가지고.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근육량이 70대래요. 제 몸에 있는 근육량이 아니 이 지역이 될 때까지 운동 같은 거 안 했냐고 그래서 저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의사분이 난리가 났어요. 술 마시냐? 네. 많이 마시냐? 한 소주 2-3병 마십니다. 한 번 마실 때마다. 담배 피냐? 네, 아직 못 끊었는데요. 가족 중에 뭐 병력 있는 분이냐? 할아버지, 아버님 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랬더니 의사가 당신은 당신 평균 나이보다 일찍 죽을 확률이 한 6배 정도 된대요. 저보고. 지금부터라도 당장 운동하라고. 안 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고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의사분은 저한테 맨날 건강관리하고 잔소리를 해요. 근데 이게 안 돼, 사람이. 그렇죠? 고민이에요, 요새. 목도 나가가지고 지금 수술하라고 한 게 지금 3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무릎도 수술하라고 그런 지가 지금 3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에이, 참.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협조를 해줘야 돼. 야, 이정환이도 이렇게 거의 그 몸 같지도 않은 몸 가지고서 저렇게 버티고 강의를 하는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지. 네? 쓸데없는 얘기. 존속기한하고 갱신 보겠습니다. 자, 민법상 존속기한이 두 종류가 있어요. 민법상 최장 존속기한이라는 게 있고요. 최단 존속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최장은요, 규정이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 최장 존속기간이라 그래요.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전세권 같은 거는 기간을 10년을 넘지를 못해요. 넘어버리면 10년으로 단축을 시켜버려요. 그런 걸 최장 기간이라 합니다. 반면에 최단은 몇 년보다 단축을 못해요. 짧게 못해요. 이걸 최단이라 그래요. 이것도 조금 이따 확인하겠지만 수목 따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30년보다 단축을 못해요. 기간을 정할 때 30년 이상으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법이 기간을 제한하려면 최장 기간을 규정하고요. 기간을 보장해 주려면 최단 기간을 규정하도록 하죠. 이렇게 두 가지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존속 기간의 개념을 일단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최장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최단은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자, 두 번째. 지상권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일단 지상권에는 최장이 규정이 없어요. 최단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지상권은 법에서 기간을 보장해줘요. 이 최단 규정이 280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네모 2번의 지상권 존속기간 1번 설정행위로 계약으로 기간을 정할 때 280조 요거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 몇 년? 30년. 그러니까 남의 땅에 견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했을 때 적어도 몇 년? 30년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2항 만약에 이거보다 짧게 정하면 그만큼 연장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280조 1항 1호하고 280조 2항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암기지는 지금 안 해도 돼요. 지상권은 최단기간을 정해놨고 이거보다 기간을 짧게 정하면 그 법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아도 법에서 아까 정해놓은 거 있죠? 30년 이상, 15년 이상. 그 30년, 15년, 5년이 기간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30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상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법에서 기간을 정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규정해놨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세부적으로 몇 년 이런 건 지금 안 해오셔도 되고요. 큰 틀, 최단기간을 규정해놨고 그거보다 짧게 하면 그만큼 연장을 하며 나아가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갱신. 재계약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갱신도 민법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당사자들 합의로 갱신하는 거. 이걸 약정갱신이라고 해요. 계약 당사자 둘이 기간이 끝날 때쯤 만나가지고 합의로 재계약하는 거. 이걸 약정갱신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이나 휴대폰 같은 거 보면 무슨 부가 서비스 같은 거 보면 기간을 뭐 2년 약정했다. 근데 그 밑에 뭐가 적혀 있죠? 기간 만료 전 한 달 전에 별도로 해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 이렇게 되죠. 그건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갱신하기로 합의하지 않아도
요러요러한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자동 갱신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에서 요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갱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걸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 이렇게 불러요. 세 번째 방법이 조금 이상해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요. 두 가지 수단이 있어요. 하나는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예요. 자, 기간이 끝났을 때 한쪽이 상대방한테 갱신을 청구해요. 갱신합시다. 재계약합시다. 이럴 때 청구를 받은 자가 오케이 하면 이걸로 가겠죠. 그렇죠? 합의갱신으로 가겠죠. 그런데 청구를 받은 자가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면 이 청구를 했던 자가 그래? 그럼 이거 사라. 갱신해 주세요. 싫어. 그래? 그럼 이거 사. 이걸 매수 청구라고 해요. 이거 사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면 요 경우에 을이 갱신 청구했을 때 갑은 고민을 좀 해야 되죠. 갱신을 해줄까? 해주면 또 내가 몇 년간 내 물건 사용을 못 하는데 거절할까? 거절하면 뭘 사야 되는데 사기 싫어도 이거 사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돈 주고 사야 돼요. 을한테.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갱신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지상권에는 그럼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 일단 당사자가 합의로 갱신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법정 갱신이 없어요. 지상권에는. 요게 있어요. 283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205페이지 두 번째 거 283조 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한 때라고 돼 있죠. 지상물이 현존한 때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갑소유 땅에 지상권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자, 을의 입장에서는 갱신하고 싶겠죠.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고 싶을까요? 갱신하고 싶을까요? 보통 갱신하고 싶겠죠. 건물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멀쩡하게. 그래서 을이 갱신을 청구해요. 이때 갑이 갱신을 원하지 않아서 거절해버려요. 그럼 을은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사라고. 이거를 지상물 매수 청구라 그래요. 이때 갑 싫어. 건물 나 필요 없어. 안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이게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은요, 아까 존속기간 보세요.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은 최소 몇 년이에요? 30년이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수목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해주면 30년간 자신 땅을 밟아보질 못해요. 또 기간이 끝났을 때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건물을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은요, 토지 소유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활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잘 못 보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멍청한 사람 아니면 자기 땅에 지상권 설정 안 해줘요. 그래서 활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낯선 거예요. 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상권자에게 굉장히,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 심지어 갱신마저도 무조건 사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됐죠? 이게 지상권의 존속기한 및 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205페이지 하단을 가면
매수청권이 나와 있어요.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한 때 설정자는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자가 지상을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무조건 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존속기한 갱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과정에서 지상권의 변동이라고 지상권의 취득, 변경, 소멸, 지상권의 효력, 특수지상권 이런 내용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특수지상권에 가면요.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사건 이런 게 나와요. 그중에 특히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또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추가하게 됩니다. 자, 입문과정에서는 지상권의 뜻과 특징과 어떻게 취득하는가 중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고 법정지상권이라는 놈이 있다. 그리고 존속기한 및 갱신, 민법상 존속기한이 어떤 게 있고 갱신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데 지상권에는 어떤 걸 규정하고 있는가. 딱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208페이지. 자, 두 번째, 지역권. 자, 이 지역권은요, 오늘 개념만 생각하면, 뜻만. 어떤 게 지역권인지만 생각해요. 나머지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야 돼요, 이거는. 생각하다 보면 무지하게 헷갈려요, 이것도. 자, 일단 지역권은 한자가 요렇게 씁니다. 강역 역자를 쓴 게 아니에요. 무슨 강원도 지역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쓰진 않습니다. 위에 거를 써요. 자, 요때 요거를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편익이라고 번역을 해요. 편익. 자, 편익. 자, 그러면 어떤 권리가 지역권인가?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어요. 여기가 공로예요. 그 다음에 갑소유 땅으로부터 공로로 출입이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어. 이렇게. 근데 이 통로가 산 넘고 강 넘어야 돼. 그래서 1시간 걸려. 걸어 나가면. 반면에 을소유 땅을 통행하면 1분이면 가.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하고 싶겠죠. 자, 이때 우리 지난주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자, 갑에게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왜 안 돼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려면 기본적으로 갑소유 땅이 맹지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맹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있다니까. 포장도 돼 있고 가로등도 쫙 켜져 있고 자동차도 다녀. 다만 너무 멀어. 맹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 따위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갑이 을소유 땅을 통행하는 방법, 주의토지 통행권은 안 되니까 을하고 계약을 하면 돼요. 야, 내가 1년에 통행료를 얼마를 줄 테니 네 땅 한 2m씩만 통로로 내가 사용할게. 을이 얼마 줄 건데? 얼마 주겠다. 오,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통로를 개설해. 자, 이때 이 통로 갑을 위한 통로일까요? 이 땅을 위한 통로일까요? 1번 갑을 위한 통로, 2번 땅을 위한 통로. 대부분 갑을 위한 통로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럼 갑을 위한 통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갑,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겠죠. 갑의 부인과 갑의 자녀. 자, 함께 외출합니다. 갑은 이렇게 말하겠죠. 난 여기로 가 있을 테니까 둘은 저렇게 돌아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갑을 위한 통로라면.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통로는 갑을 위한 통로가 아니에요. 갑 소유 땅을 위한 통로예요. 땅. 그래서 갑뿐만이 아니라 갑의 부인, 갑의 자녀, 택배, 음식 배달 다 통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지역권이라 그래요. 즉 사람이 아니라 땅이 타인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는 권리. 이걸 뭐라 한다? 지역권. 이게 지역권이에요. 땅이 땅으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통행지역권이라고 그래요.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있고 갑이
경작을 하는데 물이 안 나와요. 아무리 파도. 근데 여기는 빨대만 꽂으면 물이 나와. 그러니까 을하고 계약을 맺고 빨대를 꽂겠죠. 펌프를 설치해야죠. 빨대 꽂아갖고 언제 물을 끌어와. 물을 끌어다 써요. 이 물, 갑이 샤워할 때 써요? 땅에 들이부어요? 땅에 들이붓죠. 땅에. 경작을 위해서 끌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위한 거예요. 이것도. 이런 걸 용수지역권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땅이 땅으로부터 편익을 받는 권리를 뭐라 한다? 지역권. 자, 거기 조문을 봅니다. 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라고 돼 있죠. 자기의가 아니고 자기 토지의라고 돼 있어요. 그 토지자를 쏙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타인 토지를 자기의 편익에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럴듯하죠?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편익이 아니야. 자기 토지의 편익이에요. 요거 모의고사에 같은데 타인 토지를 자기의 편익에 사용하는 권리 이렇게 내면은요 대부분 못 찾아요. 찾을 수 있겠어요?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자기의 편익이 아니고 자기 토지의 편익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밑에 지역권이란 어느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다. 예를 들어 갑토지 소유자가 을 토지를 통행하거나 이렇게. 그렇죠? 자, 이때 이 편익을 제공받는 땅을 요역지, 편익이 필요한 땅, 편익을 주는 땅을 승역지, 주는 땅 이렇게 불러요. 요역지, 승역지 이렇게 불러요. 자, 이때 그림으로 보세요.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죠. 승역지는 일부여도 되지요. 잘 나와요.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한다.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여도 무방하다. 그림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을소유 땅도 물이 안 나와. 근데 옆에 있던 병소유 땅은 물이 콸콸 나와. 그래서 갑이 병하고 계약을 맺고 물을 끌어와. 요역지, 승역지죠. 인접해 있어요, 안 해 있어요? 안 돼 있죠. 아,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구나. 이런 것들이 지역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권의 뜻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요역지와 승역지의 개념 정도 기억하자. 아시겠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나머지는 까다롭고 이해하려면 어려워요. 나중에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0페이지 마지막 전세권을 봅니다. 이 전세권도 뜻하고 존속기한 및 갱신까지만 좀 생각해보면 돼요. 특히 전세권은요, 우리 흔히 아파트나 주택을, 남의 아파트나 남의 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하려면 전세 또는 반전세 또는 월세 이런 형태로 들어가지요. 그때 그 전세 이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전세, 반전세, 월세는 법적인 공식 용어가 아니에요. 그 세 가지를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임대차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 반전세, 월세 다 뭐예요? 임대차예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등기 여부. 전세권 등기했다 이거예요. 등기 없다 임대차예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전세나 반전세나 월세로 들어갔을 때 그 아파트 등기부에 내 이름으로 전세권자 나 이렇게 등기돼 있으면 이거예요.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럼 다 깡그리 뭐다? 임대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완전하게 구별을 해 두시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고 중첩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걸로 착각하시는 현업 공인중개사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구별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야, 구별 못해도 영업 잘하지 않냐? 예, 영업은 잘해요. 시험에 떨어지지. 예.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붙었냐? 아는 상태에서 붙고 나서 다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거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전세권이라는 게 뭘까? 개념.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돼요. 아파트 전세도 전세금 주지요. 그 전세금은 여기서 말하는 전세금이 아니고요. 보증금이에요.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전세금이 아니고 그건 뭐라고요?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그래서 여기 전세금하고 달라요. 성질이. 아시겠죠? 법에서 말하는 전세금하고 아파트 전세에서 주는 전세금은 성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은 보증금입니다. 어쨌든 전세권은 이렇게 법에서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겠지요. 그죠?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돼. 타인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니까 무슨 물권이에요? 아파트 전세도 아파트가 주거용이죠. 건물이죠. 주거용으로 사니까 이 한도 내에서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 한도 내에서는. 근데 어쨌든 전세권은 이렇게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03조 2항에서는 농경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경지는 왜 제외하냐면, 여러분들 공법 하시죠? 공법 마지막에 가면 부동산 공법에는 법이 6개가 들어있는데 마지막에 농지법이라는 게 나와요. 2문제 나오는 거. 그걸로 규율해요. 민법이 적용되지 않고 농지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민법상 전세권의 객체 중에서 농경지는 제외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농경지를 제외한 타인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자는 이거 반환해야 되죠.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재계약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토지 또는 건물을 반환하고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세권자는 요거를 임의경매 넣어서, 무슨 경매? 임의경매 넣어서 그 경매 대가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자신의 전세금을 배당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줄 때 채무자 물건을 경매 넣어서 그 돈을 우선해서 회수하는 권리가 있어요. 담보물권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 저당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전세권도 저당권 같은 담보 물권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결국 전세권은 용익물권이 기본적인 성질이면서 플러스 뭐까지 있다?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파트 주택 전세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여기가. 왜냐하면 요 경매, 민사집행법상 경매가 두 종류가 있어요. 강제경매하고 또 하나 임의경매하고. 임의경매는 다른 말로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불러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니다. 갑이 을에게 담보 없이, 뭐 없이? 담보 없이 신용으로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을이 돈을 안 갚아요. 자, 갑은 을 소유 땅이 하나 있는데 이거 경매 넣어서 1억 회수해야 되죠. 자, 갑이 을이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법원으로 달려갑니다. 판사님, 경매법원에 제가 을에게 1억을 꿔줬는데 안 갚아요. 을 소유 땅을 경매해 주세요. 안 받아줍니다. 왜 안 받아줘요? 얘가 채권자인지 아닌지 법원이 갑의 말만 믿고 해줄까? 안 해줘요. 네가 채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라 그래요. 증명.
그 증명하는 걸 집행권원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매, 정당화하는 서류, 그게 뭐예요? 집행권원이에요. 그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게 뭐냐? 갑이 을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갑이 승소를 해요. 그럼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을은 갑에게 언제까지 1억을 지급하라. 그때까지 연 몇 프로 이자를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문이 나와요. 그 판결문을 법원에 갖다 주면 경매법원, 경매법원은 법원이 주라고 판결했으니까 너 갑 채권자 맞구나. 그래서 경매를 시작해줘요. 요거를 강제 경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고 먼저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집행권원. 그거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걸 강제 경매라고 해요. 내가 아파트 전세를 들어갔는데 나중에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그러면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밖에 신청을 못해요. 그런데 요거 바로 경매를 신청하는 걸 임의 경매라고 해요. 자, 이거는 어떻게 경매 신청이 가능한가? 등기부에 저당권자, 전세권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다고요? 등기. 그러니까 등기부를 떼서 법원에 갖다 주면 법원은 등기부를 보고 너 저당권자네? 너 전세권자네? 너 받을 돈 있네? 바로 경매를 시작해줘요. 그걸 뭐라 한다? 임의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 전세권자가 바로 요구에 가능해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따위 필요가 없어요. 전세권자는 이렇게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목적물을 임의 경매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대차인 아파트 전세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요거예요. 예? 이걸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특징. 타인 부동산을 객철해야 돼. 농경지는 제외되고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되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야리꾸리한 놈. 그게 전세권이에요. 뭐 특징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세 번째. 어떻게 취득하는가? 두 가지 방법. 법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그런데 전세권은요, 아까 반드시 뭘 주라 그랬어요? 전세금 지급. 그래서 대부분 계약을 통해서 취득해요. 물론 상속 등을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데 법률 행위가 계약이었었죠. 그렇죠? 부동산 소유자, 다른 말로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 사이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부동산 물권이니까 뭐 해야 돼요? 기르. 그런데 하나가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가 될까요? 전세금 지급. 보통의 부동산 물권들은 계약을 통해서 취득할 때는 계약과 등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전세권은 반드시 뭘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계약 플러스 등기만 갖고는 안 되고 뭐가 하나 추가된다? 전세금 지급. 전세권 취득해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반드시 뭘 지급하라? 전세금을 지급하라. 그 다음에 중요 존속기간하고 갱신. 아까 지역권은 제가 존속기간 갱신 따로 말씀 안 드렸죠? 감사하기도 규정이 없어요. 지역권에 아예. 아예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요는 아까 민법상 존속기간이 두 종류가 있었죠. 최장, 최단. 갱신 방법도 세 가지가 있었죠.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그쵸? 자, 그러면 전세권에는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을까 생각하면 돼요. 조문이 있어요. 조금 까다로워요.
오늘 입문 과정이긴 하지만 이거 외웁니다. 아예 처음부터 외우자.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외우는 거예요. 자, 일단 전세권은요 312조 1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세권의 존속기한은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최장 10년이죠. 그죠? 10년을 넘지 못한다니까 최장 10년이에요. 아파트 전세는 그런 거 없어요. 20년으로 해도 되고요. 30년으로 해도 돼요. 근데 전세권은 10년 넘지 못한다. 따라서 만약에 전세권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15년으로 정했다. 10년 넘었죠? 단축시켜요. 이거를 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단축시켜요. 이게 312조 1항입니다. 최장 10년. 원칙이에요. 그런데 2항을 보면요. 건물 전세권은 무슨 전세권? 건물 전세권. 자, 전세권이 아까 토지에 대한 전세권도 있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도 있죠.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토지 전세권하고 건물 전세권. 그 중에서 건물 전세권만은 최단 1년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주택은 2년. 다르죠? 아니, 말씀 안 드릴게요. 비교 안 할래요. 그냥. 우리 민법상 건물 전세권 존속 기한은 최단 몇 년을 보장해주고 있다? 1년. 존속 기한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몇 년으로 본다? 1년을 본다. 토지는 그런 거 없어요. 건물만. 건물 전세권만. 그래서 요 1항은 토지 건물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묻지 않고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한다. 그런데 건물 전세권만은 최단 1년이 따로 규정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토지 전세권은 그냥 10년 이하. 이렇게 됩니다. 기간을 정할 때. 세 번째, 만약에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약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지상권의 경우에는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법에서 기간을 정해 줬다 그랬죠? 에? 30년으로 한다, 15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법에서 기간을 정해 줘요. 그런데 전세권은요,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에요. 그리고 설정자가 됐든 전세권자가 됐든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언제든지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해놨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설정자가 됐든 전세권자가 됐든 언제든지 전세권을 끝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통고하겠죠? 통고를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6달이 지나야 소멸하도록 하고 있어요. 6달 유예를 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313조입니다. 이렇게 전세권 존속기간에 관한 312조 1항, 2항과 313조를 오늘 입문과정부터 아예 명확하게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다음 주까지 외워오실 게 이거예요. 다음 주 시험 볼 거예요? 안 볼게요. 또 표정, 또 시험 본다니까 또 얼굴이 굳어졌어요. 외우세요. 두 번째, 갱신. 자,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이 아까 3가지가 있었죠. 자, 전세권에는 이 강제적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거 없고 약정갱신하고 법정갱신만 있습니다. 312조 3항. 이게 약정갱신이에요.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갱신할 때도 10년 넘지 말아라. 그 기간을. 그렇죠? 당사자가 재계약을 할 때도 그 기간을 정할 때 10년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약정갱신. 그 다음에 (312조) 사항에 법정갱신이 규정되어 있는데 요것도 건물전세권에만. 무슨 전세권? 건물전세권에만. 자, 요거는 조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212페이지 보세요. 21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312조가 있습니다.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2항 건물로 시작하죠. 4항 건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 2항하고 4항은 다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두 번째 4항을 봅니다. 좀 슬래시로 끊으세요. 제가 읽으면서 여기 끊으세요 하면 슬래시를 갖다 그으세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끊으세요. 슬래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끊으세요. 전세권자에 대하여 끊으세요. 그 다음 갱신 거절 통지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끊으세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합쳐갖고 읽어볼게요. 전세권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렇죠? 짜증나죠? 짜증나.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못 외워요. 못 외우고 제가 끄는 것 중에서 요렇게만 읽으세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지금 이렇게 끊었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뭐뭐뭐뭐의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었죠. 그 중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이렇게만. 오늘은 조문을 볼 때 제가 건물 소유자예요. 전세권자야. 기간이 끝나갈 때쯤 돼서 제가 이 사람한테 아무 말을 안 해. 뭐 비워달라, 재계약하자 이런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그러면 갱신한 것으로 봐요. 이게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이에요. 중간에 뭐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이런 거 쏙 빼고 일단 무슨 통지 이거 빼버리고 단순하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요렇게. 그 다음에 끝이 뭐라고 돼 있어요? 동일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뭐뭐한 것으로 본다. 갱신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법정갱신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기간이 끝나면 갱신한 것으로 봐주겠다. 그걸 법정갱신이라 한다. 됐죠? 자, 이때 계약 조건.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 계약 조건이 뭐하고 똑같다고요? 기존 계약하고 조건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끝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이전의 전세권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해놨어요. 5년 존속기간을. 근데 법정갱신 됐네? 동일 조건이니까 기간도 5년이어야 되죠? 아니야. 이것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따라서 이게 다시 나와요. 이게 313조가
자, 313조 왼쪽 하단을 봅니다. 210페이지 맨 밑에를 보면 313조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이라고 돼 있죠.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처음에 계약할 때 아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하고 또 하나는 법정 갱신된 경우하고 그 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313조에.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이 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313조가 다시 적용이 돼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위에 312조 4항. 다시. 위에 312조 4항. 그 312조 4항.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맨 밑에 313조로 화살표로 빡. 이렇게. 그렇게 해야 눈에 확 들어와요. 312조 4항 마지막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몇 조하고 연결? 313조하고 연결해서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걸 법정 갱신한다. 그래서 그 조문 박스 두 개 가운데 낀 게 있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법정 갱신,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내려가면 다만 법정 갱신 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그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권의 존속기한 및 갱신과 관련된 312조와 313조 조문을 달달달달 앞으로 외우셔야 돼요. 네? 네. 자꾸 읽다 보면 외워집니다. 여기까지가 취득과 존속기한 및 갱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환이나 이럴 때 효력과 소멸을 추가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세부적인 거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익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종류가 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개념만, 뜻만 정확하게 오늘 이해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담보물권 봐야 되는데 이건 조금만 쉬었다가 보겠습니다.